자, 오늘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사실은 어저께 이제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 본 게 있잖아요. 이태원 특별법은 재투표였어요.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한 거를 민주당이 갖고 있다가 재투표를 한 걸 통과시키겠다라고 국민의힘이 딱 저렇게 나왔는데 그중에 이제 그 쉽게 표현하면 조사 의뢰권을 마치 윤석열이가 그게 마치 그 영장 청구권이나 있는 것처럼 선동을 해서 이거 독소 조항이라고 하면 빼는 것도 우리 유가족 분들이 다 양해를 구하셔서 통과가 했고요. 이건 아니고요. 호란 PD 너무 빨리 갑니다. 내용 좀 보고 가세요. 제 얼굴 비춰주세요. 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 통과에 있어 갖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다는 사건보다 이태원 특별법 3분의 2가 찬성한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서. 합의를 했다는 뜻은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당이 통과를 시켰는데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를 못하는 거고 요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켜주고 최상병 특검 막는 용도로 쓰려고 했던 거 맞아요. 근데 최상병 특검은 민주당이 오늘 통과시키지 않으면 21대 때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이거 말고도 전세사기 특별법도 통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상병 특검하고 전세사기 특검은 민주당이 단독 통과를 시킨 거기 때문에 단독은 아니다. 다른 정당이 뭐 일부 있긴 하니까.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는 명분을 일단 쌓아둔 건 맞는데 저는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 왔죠. 최상병 특검법을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하겠죠 근데. 이걸 외통수 일본말로 아다리라고 합니다. 어쨌건 통과됐습니다. 리스크가 윤석열이 아니고 김진표였는데 무난히 통과됐어요. 어제 정말 전국적으로 욕을 많이 좀 드시고 아침에 깔끔하게 통과시켜줘서 뭐 감사한 마음은 있습니다. 예. 근데 원래 그 자리가 욕 먹는 자리예요. 그 추미애 전 대표가 국회의장이 돼도 비슷한 욕을 많이 먹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거기에 하려는 짓보다 과도하게 욕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그렇죠. 쿨하게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게 국회의장이 우리가 칭찬했던 국회의장이 있었나요? 일단은 그렇게. 저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칭찬 많이 그것도 결과만 남기 때문에 그래. 박근혜 탄핵 결과만 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어쨌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고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확한 한번 볼게요. 오늘의 꼭 핵심은 최상병 특별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명투표하니까 공천 탈락한 사람들, 총선 떨어진 사람들이 여기에 반대표를 누르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반대 0인. 기권도 0이고요. 네. 그리고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이 장면입니다. 어제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도 방송 나왔었잖아요. 저렇게 해병대원들이 통과되고 나서 격려하는 모습 그리고요. 그 위에 저 가운데서 살짝 오른쪽에 많이 아는 얼굴 보이죠? 박영선님 그리고 옆에 얼굴 가린 사람 하나 있어요. 얼굴만 봐도 지금 누군지 아시겠죠? 누굴까요? 저는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를 했는데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이다. 그 요거는 이제 그냥 통과된 거예요. 법을 만들고 끝났어요 이제. 윤석열의 거부권이 사실은 국민의힘에 협조만 했으면 무력화되는 장면을 보신 거죠. 저거 이제 법으로 이제 이태원 특별법을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할 겁니다. 저번에 국회에서 이제 특조위 뭐 이런 걸 만들었을 때 국민의힘이 방해하고 행안부 등이 방해를 해서 결국 진상규명을 못했던 거를 다시 진상규명 갑니다. 그래도 세월호보단 빠른 거예요. 아 근데 이태원 특별법은 진작에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을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태원 특별법 주요 합의사항 아니 그거 말고 이거 봅시다.
어저께 이태원 특별법은 합의를 했고 차상병 특검법은 이견이 있었다. 민주당 입장에선 결국에는 이거는 단독 통과를 할 수밖에 없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옛날처럼 막아서고 이런 거 못해요. 그걸로 지금도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퇴장을 하면 민주당 주도로 소수 정당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보니까 이거 하나 합의했다고 양당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모여갖고 뭐 우리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찬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디다만 참 잔머리 굴리다가 결국에는 다 놓친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번에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합의를 해주고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최상병을 방어할 것이라는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참 속상한 건 뭐냐면 사실 이태원 특별법도 많이 시간이 좀 지났고 무엇보다 여전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앉아 있고 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참 이 특검법이 진행이 돼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말 진실이 규명이 될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권 말기 현상 중에 하나인데 국민의힘이 총선을 졌어요. 이겼다면 이거 통과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졌어요. 뭐 하나를 받아줘야 된다는 인증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윤석열의 직접 책임이 없는 것. 그게 이태원 특별법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태원 저 특별법에 사실 약간 그러니까 완전 강제는 아니더라도 강제 조항 정도가 있어야 제대로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사실 그 중요한 거 빼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태원 유가족 분들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는 윤석열이 이제 어차피 이제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했던 게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통과가 된 거니까 이런 잔머리를 굴리면서 나중에 봐라. 이태원 특별법은 우리가 합의해서 통과시켜 줬는데 최상병 특검법은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명분을 준 거예요. 하나쯤. 윤석열이 지금까지 거부권 행사가 다 그런 식이었거든요. 국민의힘이 반대했으므로 내가 거부한다. 국회가 통과를 시키면 그 질 안 하잖아. 국민의힘이 용산에다가 건의하죠.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사실은 니들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건의해줘를 받아서 올리는 거거든요. 총선이 이겨서 결국 국민의힘과 윤석열이가 고개 숙인 거 하나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서 봅시다. 특조위 구성 한번 볼게요. 여야 4명씩 추천합니다. 국회의장 추천이 1명 있어요. 여야 협의로 추천하는 거예요.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1년 지나고 나면 최대 9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조사 방식은 영장 청구 의뢰권 삭제. 저거 검찰에다가 영장 청구를 해달라고 의뢰하는 걸 삭제했어요. 결국에는 누군가 중요한 범인 등에 대해서는 검찰을 거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거 있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특별법에 있어가지고요. 구성이 안 되면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 이거 이번에 고쳤는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법은 통과됐어. 통과된 시점부터 1년이라고 주장을 해 저쪽에서는. 근데 특조위가 구성돼서 출발한 날로부터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것도 지금 그 법에 미비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 3개월 까먹은 적이 있었어요. 영장 청구 의뢰권 삭제된 건 많이 아쉽네요. 네.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요 어저께 원내 수석 부대표들 이 대화 한번 볼까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여야 간에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검찰과 공수처 그러니까 검찰과 공수처 수사를 보자. 지지부진하게 하면 그때 그럼 특검을 한번 해보자. 야 양수야. 어디서 수작이야 이씨. 내 친구 이름도 양수가 있는데 양수야.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하면 못하잖아. 4명이 뭘 해 수사를. 맞습니다. 한 명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한 명 소환하는데 3개월 걸리는데 박주민 수사에 좀 더 속도가 필요하고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을 더 늦추기는 없다. 3개월 동안 집중적인 수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최상병 순직 해명 사건 수사 외압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 행위도 진상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방대한 수사가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선임을 해서 많은 자원을 몰아줘야 진상이 좀 규명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은 어제 김규현 변호사에 의하면 김건희랑 연관이 있을 수 있다까지 나옵니다. 지금 로비 사건. 그러니까 김건희 쪽 로비가 아니고는 저렇게까지 결사적으로 막을 임성근의 피의자 혐의를 빼주는 거 있잖아요. 그 이야기까지가 나와요. 사실 본 게임은 김건희 종합특검이죠. 그렇죠. 이거는 22대 때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 그 얘기 합디다. 22대 가면 제일 먼저 김건희 특검부터 하겠다고. 박찬대 의원은 새나의 출연진 아닙니까? 맞죠. 예. 새나의 대단하십니다. 원내대표 되면 안 나와요, 걱정.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같은 날 저 계속해서 걱정했던 게 김진표 의장이었어요. 김진표 의장은 이제 그 해외 순방하는 건 정해진 일정이었고 내년에 우리가 주최할 국이기 때문에 가는 측면도 있고 사실 말년에 사실 외유성 놀러 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 네. 근데 김진표 의장이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합의에 오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제가 알고 있기엔 살짝 페이크였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이 처음부터 최상병 특검 등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자체가 윤석열 거부권의 명분이 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중립을 안 지켰다. 아마 그 지점에서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그보다는 덜하겠지만 이런 논란들은 항상 생길 거고요. 어쨌건 뭐 해외 순방 나갔다가 못 돌아오게 생겼으니 이건 안일을 안 해줄 수는 없고 뭐 이런 것도 작동을 했다고 봐야 되겠고요. 순방단 같이 가시는 의원들 명단은 최민희 의원을 올렸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제 우리 방송에 이야기했는데. 하셨구나. 예. 근데 그 중에 지금 아마 못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원래 했던 대로 멤버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이 사실 그 국민들에게 혹은 뭐 박지원 의원에게 욕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패스트 트랙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까지 진행이 된 걸 갖다가 그 법안을 또 합의를 하라고 하니까 이거 해줄 생각이 없나라고 해서 오해를 받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저는 김진표 의장하고 기억나는 게 이재명 대표님이 작년 10월 이렇게 단식을 하시고 있는 중인데 김진표 의장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격려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있던 국회의원들이 뭐 백혜련 의원 등이 아니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너무 좀 국회에 대하는 태도가 오만하고 오만 방자하다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이건 좀 제재해야 된다. 그랬더니 김진표 의장이 일장 연설하셔서 그렇게 자꾸 말이야 강행 처리하고 이러니까 여야 관계가 안 풀리고 왜 협치 안 하냐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보좌 지냈는데도 엄청 화나더라고요. 아니 지금 단식 중인데 격려나 덕담이나 해주고 가지. 네. 근데 그분은 국민의힘에 있어도 뭐 하등이 이상할 게 없는 그렇죠. 분인데 예. 뭐. 그렇다 치고. 근데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감히 드린다면 어쨌든 이번에 국회의장님의 어떤 그 행동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의 국회의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더 실감하게 됐고 네. 저는 추미애 의원님이 의장이 되면 제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직권상정을 한번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의장 직권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지금 이제 사실은 홍익표 원내대표나 박주민 의원이 얼마나 피곤한지 잘 모르세요. 이 국회의장이요. 진짜 이 의사 일정 하나 가지고 엄청 피곤하게 합니다. 안 잡아주고 협의해서 오라고 그러고 그럼 협의하려고 그러면 또 여당에서 안 받아주고. 예. 우리가 22대 국회에서 효능감을 느끼려면 오늘 통과된 최상병 특검법이 180여일 훨씬 전에 국회에 직회부된 거예요. 직회부가 된 이유는 법사위에서 안 해주니까. 민주당이 저 법사위원장 넘겨주면서 만들고 나온 법안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건 잘한 거야. 그래 직회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 그러면 우리가 180이면 6개월이잖아요. 그럼 법 하나 통과시키는데 법사위원장만 안 가지고 있으면 법사위원장 내주면 직회부를 해도 6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중에 반이 지나가요. 근데 법사위원장하고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사람이면
법 하나 만들어. 그래서 상임위에서 통과돼. 법사위에 통과돼. 국회 본회의 처리에 어떤 경우는 일주일도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는 데 있어갖고도 법사위가 국민의 힘이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 사이에 사실은 증거가 많이 인멸됐다는 그렇죠. 거. 예. 자, 새로운 국회의장 후보들 여기 보면은 이런 거예요. 저분들이 이제 국회의장을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 언론이 이제 멘트만 따로 따놓은 건데 지금은 저렇게 국회의장이 돼야 되니까 굉장히 그 김진표를 때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 저런 분들이 어떤 국회 활동을 해왔느냐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 과거의 발언들과 바로 그 과거에 그 엄중한다거나 아니면 협치를 강조한다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집중해서 봐야죠.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제가 다 아시는 분들이라 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그대로입니다. 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이게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걸 통과 안 시킬 가능성은 없었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불안불안한 요소를 너무 많이 준 거지. 그렇죠. 그리고 저 양반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못 믿었던 거고요. 어쨌건 지금 이렇게 돼서 김진표는 해외 순방을 떠나게 됐고.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참. 좋겠어요. 네, 좋으시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통과가 되고 나니까 좀 속은 좀 후련하긴 하는데 어차피 이거는 2주일 안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겁니다. 하면 민주당이 그 재표결을 언제 할 거냐. 이 지점이 있고요. 차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저 보수 쪽에서도 야 이건 특검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한 사람이 있죠. 근데 세상에 제일 기회주의자는 안철수고요. 총선 끝나고 났더니 막 이거 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더니 또 꼬리를 뺐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재표결을 했을 때 민주당이 이게 부결이 되건 가결이 되건 윤석열한테 문제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각 방송에서 목숨 걸고 지금 단독 때리면서 증거를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아니면 조중동 입장에서도 너무나 넘치고 넘치는 정말 증거 때문에 더 이상 이대로 간다면 이대로 윤석열 정권을 좀 커버해 준다면 보수가 괴멸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볼만하죠. 제가 이제 요새 국회 소통관 왔다 갔다 해보면 이 주요 언론사 야당 반장들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로 바뀌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다 뭐 2달에 한 번 바꾸고 국민의힘에서 잔뼈 굵은 사람 민주당에 배속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민주당이 정권 찾아왔을 때 그때 같이 했던 그런 기자들이 반장으로 이렇게 연어가 그냥 회귀하듯이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구나. 이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 국회에서는 정권 재창출이 이루어진 거죠. 아니 만약에 민주당이 국회마저 뺏겼다고 생각해봐요.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이야.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독재 국가가 독재국가 완성되는 거예요. 폭정에 뭐 저희 방송도 국민들이 나가선 거고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최상병 특검법. 용산 눈치 보고 있는 건 아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진 이유가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최상병 뭐 이런 사건도 있었다라고 소신껏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소신껏 투표할까 봐 다 퇴장 이러고 자빠졌잖아요.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도 아닌 보수 참칭 세력. 참칭 세력. 저는 좀 안철수 의원이 제일 좀 웃깁니다. 뭐 그냥 말이나 하지 말든지. 그냥 그거는 기회주의자인데요.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에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이게 거명되면서 아이 새끼 진짜 아이 나 어처구니 없어.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국민의힘이 이번에 경기도 서울 뭐 인천에서 표를 몇 % 얻었냐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투표율이 높은 것에 착시해요. 인구 구성비 변화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보통 이제 최근에 보니까 60대 초중반까지는
친민주당 성향이더라.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되면 사실 이쪽에 색깔 중에 가장 진한 그 밤색, 진한 밤색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점점점 국민의힘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2, 3, 4, 50대에도 국민의힘 찍은 사람이 있긴 하죠. 근데 이런 소선구구제에서 한 표라도 많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그 국민의힘 국회 저 출마했던 친구의 표현에 의하면 1년에 30만 명씩 돌아가신다. 이렇게 보면 지금 세대별 정당 지지도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60대가 국민의힘이 더 높기는 해요. 오른쪽에. 70대가 높기는 해. 근데 60대 이게 60대 분들이 한 4, 5년 지났을 때는 완전 민주당 쪽으로 넘어올 거라는 계산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0대 고립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윤석열 눈치만 보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반대를 해요. 오늘 있잖아요. 통과된 것 중에 전세 사기 특별법이 있어. 전세 사기 특별법은 뭐냐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거 그거예요. 일단 피해 당하신 분들 돈 물어주자. 저번에 한번 시민단체가 계산한 적 있죠. 4천억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 전세 지금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처럼 몇십억씩 하는 게 아니야. 빌라 사기 당하셔가지고 평균적으로 1억 조금 넘어요. 그분들 다 구제해주면 한 4천억밖에 안 들어.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가 회수하는 거야. 100% 회수는 못하겠지. 국가가 그 비용으로 쓰는 거거든. 이 법이 오늘 통과되는데 윤석열 이거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이것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진짜 너무 황당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냅두겠어요? 총선 그따위로 하고도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 바뀌었다고 이미지 주려고 이태원 특별법 통과시켜 준 거예요. 나머지 그 거부권을 뭐 21대 마지막에 할 거냐 22대 때 할 거냐 거의 달려있을 뿐인데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들이 가만둬요? 아, 저는 뭐 하여튼 5월달 4월달 민주당 원내 전략 칭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어쨌건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 첫 번째 하나. 이 사건에 대한 진상.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근데 수사를 해온 결과물을 누가 틀었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이 죽은 사건이에요. 여기에 이 법이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숙성되고 있을 때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윤석열은 사실상 완벽한 식물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